자, 여러분들 이번 주 1일째 진행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이제 아직까지 오늘 이 촬영 오늘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지금 승진 시험 일정이 아직 발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께서 좀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1월 18일인가 그때 딱 있었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아직 이렇게 일정이 아직 발표되지도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이제 다 잡으시고요. 그다음 늘 하시던 대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풀어볼 문제는 아동학대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문제인데 자, 첫 번째가 이 법에서 아동이란 19세가 아니고 몇 살입니까? 18세죠? 18세 미만입니다. 잘못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동학대 범죄란 누구든지 때문에 X, 누구든지가 아니고 바로 보호자의 자,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입니다. 보호자. 그래서 누구든지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성립한다가 아니고 누구든지 때문에 X.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만 여기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만약에 피해 아동에게 고소할 법정 대리인한테 신족이 없는 경우라면 이해관계인이 뭐 하면입니까? 신청하면입니다. 신청하면 검사는 고소권자 있죠. 고소권자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검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관계인이 그러한 내용을 밝히고 고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며칠 이내입니까? 10일 이내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첫 번째 아동학대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 신고된 현장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곳이 아니더라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 여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과 이곳 다 경찰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다. 여기 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 범죄 행위를 제지 위한 응급조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응급조치가 현장에서 경찰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응급조치는 첫 번째가 당연히 아동학대를 뭐한다? 제지하겠죠. 제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해자, 행위자하고 피해 아동을 뭐 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격리시켜야 됩니다. 격리, 그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 그리고 애를요, 그 피해 아동을 피한 것을 보호시설로 인도. 물론 보호시설로 인도할 때는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학대를 당해서 많이 다쳤다면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이렇게가 이제 아동학대에서 있는 응급조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우리 경찰이 이 중에서 이 제지나 격리를 하려고 현장에 들어갑니다. 현장에. 그럼 당연히 이런 걸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배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들어가야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이렇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응급조치했습니다. 응급조치. 아까 우리가 봤던 4가지. 응급조치하면 즉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관서장은 이 보고서를요. 지체 없이 시장 등 있죠? 여기다가도 송부해 주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아동학대를 관리하니까. 됐죠?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위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이 없어.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임시조치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건데 법원의 결정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 중에서 너무 급하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뭐 있냐 이거지. 첫 번째 보시면 자, 피해 아동 등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시키는 거 하나 맞죠? 두 번째가 100m 이내에 있죠? 100m 이내 접근 금지 두 번째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에 요양시설 위탁이 아니죠. 이거 아니죠. 뭐입니까? 이거 대신에? 이거는 대신에 전기, 통신, 이용, 접근 금지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 대신에 이거 아니고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X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급할 때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이렇게 세 가지를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X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동이란 18세 미만이고 그리고 누구든지가 아니고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한다. 이관계인이 신청하면 고소권자를 검사가 지정해야 된다. 10일 이내. 그 다음에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 들어갈 수 있다고 법에 써 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는 맞고요. 그리고 긴급 임시조치에 여기는 의료기관 이게 아니고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가 들어가야 된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두 개 맞고 나머지 5개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문제 아동학대 범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계속 수사경찰을 하고 있는데 수사에서 이제 남은 게 이제 저기 스토킹 범죄 좀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무슨 마약이라든가 이런 게 몇 문제 더 보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이 새해 밝고 이제 첫 촬영이거든요. 촬영하는 날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 2025년도 이루고자 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